네, 국회에 특별히 마련된 스튜디오 K큐브입니다. 자, 해가 지면서 지금 조명이 아름답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K큐브 지붕에 출구조사로 예상되는 의석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 155석에서 178석.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107에서 130석. 자, 출구조사 결과 예상되고 있는 의석수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출구조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자 1,174만 명의 그 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한을 박사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저희가 뭐 정치합시다 하면서 6회 동안 이렇게 해왔던 어떤 그 결과와 좀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쨌든 좀 여당 우위의 전체 의석수 분포로 보면 여당이 좀 과반 이상의 어떤 의석을 갖고 야당이 좀 그 뒤처지는 그러니까 이런 분포에 대한 얘기들은 뭐 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그 스윙 보터와 관련돼서 좀 채층위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PK 스윙 보터, 충청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눴을 때 PK는 좀 야당 쪽에 좀 쏠려 있고 충청은 좀 중간에 있고 수도권은 약간 여당한테 유리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구도하고는 좀 일치하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결과들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전국 조사가 아닌 지금 발표됐던 어떤 그 지역구 판세 조사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됐던 그것에 비해서는 좀 보수 정당의 어떤 그 지지율이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나 PK 쪽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나온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 그러니까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되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을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의 어떤 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 투표에는 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이 된.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출구조사 예측을 할 때 이 본투표 결과를 가지고 사전 투표했던 사람들의 어떤 투표 성향을 이제 그 가중치를 줘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 본투표의 어떤 그 본투표자와 사전 투표자와의 어떤 좀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에 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특히 지금 본투표를 보수 유권자가 많이 했다고 보면 좀 보수의 어떤 표가 많이 출구조사에 반영됐을 가능성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세로 놓고 볼 때, 아까 저희가 선거 여론조사 일주일 전까지 조사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을 봤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여론의 변화, 그러니까 특히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 그리고 아까 투표율 상승도 좀 중도하고 진보층이 좀 많이 결집한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보수층의 결집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지역구 단위의 판세 조사에서 많이 얘기됐던 20표를 못 잡는 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선 그 선거 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 이전에 한 여론조사들이 이 출구조사를 보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여튼 이번에 이 그 결과를 놓고 한번 크게 반성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론조사. 그리고 오늘 조사에서 출구조사를 맞다고 보면 아직 저것도 저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맞다고 보면 확실히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응집했다. 지역은 지역대로 응집했다. 세대는 세대대로 응집했다. 그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 양극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현상이고 다만 보수가 충분한 의석을 못 얻다 하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응집은 했는데 응집의 강도가 약했다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중도층을 끌어낼 만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뭐 야당이 진다면 가장 큰 페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출구조사가요. 지난 5차례의 총선 출구조사하고 실제 이제 의석수를 비교를 해보면 2012년 딱 한 번 여당이 출구조사 결과보다 실제 의석을 더 많이 얻었고요.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여당이 출구조사 결과보다 실제 의석을 덜 얻었어요. 5번 중에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더민주의 최저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그 최대선, 그것을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 출구조사에 어떤 쏠림이 있었나를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출구조사는 우선 26.7%나 되는 이제 사전 투표자들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보정을 했지만 그 보정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 보수가 실제보다 덜 반영됐을 수도 있고 또는 진보가 덜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작은 문제지만 5시 이후 투표자도 이제 보정을 했죠. 그리고 출구조사 거절한 분들에 대한 분석도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출구조사는 개별 선거구별로 들어가면 굉장히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전 여론조사에서 경합지로 분류된 데들은 표본수를 많이 해서 출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격차가 많이 여론조사에서 나는 걸로 우리가 보는 데는 표본을 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이 적은 데들은 이제 오차 범위가 그만큼 넓어요.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출구조사의 이 범위, 여야 그 두 거대 정당의 의석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만 나지 않더라도 어느 쪽으로든 다행일 것 같다. 예,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다가 결과를 보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네네. 되도록 기대를 적게 잡고 굉장히 예. 모두를 겸손하게 하시네요. 제가 우리 범위가 박 또 워낙 교수님한테 넓어서 한번 그런 혼나가지고요. 말이죠. 예. 네. 아니 내 예측대로 돼가는데 뭘 그래요. 나는 그래서 과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엄살을 그래도 피우는 너무 과정. 했어요. 내가 그 조심스럽게 희망사항으로 말해본다고 한 거를 낚아채서 그나마 그렇게. 우리가 그걸 낚아챘기 때문에 요 정도 의석이라도 얻은 거. 그래서 자, 제가 앞으로 알겠습니다. 인간적인 정리는 자, 싹 다 무시하도록 할게요. 개표가 더 이제 아직은 초반 상태이기 때문에 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앵커 맡아주시죠. 네, 지역별 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27석 앞서갈 것으로 예상됐고요. 미래통합당이 6곳 앞서갈 것으로 예상됐고 경합지역 16곳입니다. 서울의 지역구는 모두 49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35곳을 민주당이 확보했단 말이죠. 새누리당이 12개였고 국민의당이 2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 경합지역을 반반씩 여야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다시 민주당이 35석을 확보하는 걸로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경합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난 선거들을 쭉 보면 여당일 때 야당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쫓아가는 쪽, 진다는 쪽, 그쪽이 항상 마지막에 있는 표들이 더 결집한 효과는 있습니다. 2016년, 2012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까지도. 네. 그렇다고 본다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미래통합당 쪽에 조금 더 저 경합지 쪽에서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경합지역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역구별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를 다 경합으로 분류했는데요. 네. 그건 이제 지역구별로 오차범위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서울에서 온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역구입니다. 정치 1번지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예측됐는데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저희 KBS의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2배 격차가 났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그 KBS 여론조사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자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저희 자체 여론조사 방식하고 아마 KBS 한국리서치 방식이 달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는 거의 저 수치가 나왔어요. 네,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정도로 그 예측했다. 수치가 나왔고 저거보다 좁혀진 수치의 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자, 뭐 개표가 진행되는 거 보고요.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 가보겠습니다. 부산 모두 18개 지역구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6석 가지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일단은 10석 이상 앞서가는 것으로 예측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는 사실은 이제 5석을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한 석은 이제 보궐선거로 된 건데 저기도 경합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미래통합당 석권을 뭐 자신했고 네. 민주당은 지난번보다 더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것도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그 네. 석권을 약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 최저선, 지금 민주당이 139석이거든요. 네, 최저선으로 봐야 한다. 정한울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일단 아직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 제가 아까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맞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 의석 분포로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저희가 했던 전국조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예상치에서 벗어난 결과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유시민 아직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해도 앞서 보여드렸지만 네, 더불어시민당까지 해도 이게 최소치입니다. 과반, 일당은 물론이고 과반을 확보하는 걸로. 이사장님 이 부분까지는 그럼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 뭐 그것마저 이제 무너지면 네. 진짜 안 될 것 같고요. 저 범위 안에만 있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개표 방송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한 네. 말씀만 좀 붙이자면 그 확실히 지금 오늘 투표 그 유례에서도 나타나고 지난번 사전 투표에서는 호남 쪽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오늘은 영남 쪽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영남 쪽은 본 투표를 그 보수층은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보면 부산이 지금 경합 지역이 8곳이라고 했지만 저기는 상당히 미래통합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충청도하고 수도권은 조금 다르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문만 드릴게요. 두 분께요. 개표가 마무리되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지도의 왼편에서는 파란색, 오른편은 분홍색, 핑크로 화려하게 장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또 우리 국민들을 절반으로 나눈 건 아닌지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정치권이 나눈 측면도 있고요. 시민들이 나눈 측면도 있죠. 근데 제가 그래도 만약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서 영남 전체를 미래통합당이 싹쓸이 한다고 할지라도 경합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낙선한 후보들의 득표율이 예전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낮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만큼은 그래도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를 극복해 왔다 이런 결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한국 정치의 정치적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3년 국정에서 이 좀 통합을 하기 위한 노력들. 사실은 뭐 민주당이 영남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점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이번에 그 의석을 잃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국민 통합의 정치를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정치 전체의 생태계를 보면 이번에 그런 결과들이 가져오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는 사실 호남만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말할 것도 없고 무소속이나 민생당까지도 거의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참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구조사대로라면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여전히 또 과거로 돌아간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